붉은 동백꽃은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꽃송이가 툭 떨어집니다. 동백꽃은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4월의 제주는 유채꽃으로 유명하지만 붉은 동백처럼 꽃송이가 한꺼번에 툭 떨어져 버린 상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흔히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왕해녀인 고두심 씨를 춘희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설 순이 삼촌의 주인공도 56세의 여자입니다. 순이 삼촌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이 일구던 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수는 할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8년 만에 제주를 찾았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순이 삼촌의 부고를 듣습니다. 상수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순이 삼촌이 불과 몇 달 전에 서울 상수내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제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고향이지만 상수에게는 비행시간 50분에 비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상수가 그토록 고향인 제주를 어려워하고 피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7살에 목격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순이 삼촌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그 사건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제사 무렵이면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치 붉은 동백꽃이 앞다투며 피었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30년 전의 제주는 비극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를 내밀하게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30대 중후반에 대기업의 중역이 되었고 연희집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마땅한 가사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제주에 살고 있던 순이 삼촌이 상순의 살림을 돕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나이 26에 혼자가 된 순이 삼촌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순이 삼촌은 곧 상수의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날 숭보함서라. 새로운 민기네 집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명이행 소문나서라. 즉 아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순이 삼촌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소문을 낸다는 것과 자신을 식모라고 부른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순이 삼촌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세 아이 중 2아이 그리고 남편을 잃은 30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딸과 사위가 와서 순이 삼촌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상수와 순이 삼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심 순이 삼촌이 병 때문에 내려간 것이긴 하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하여 그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할아버지 제사차 제주로 와보니 순이 삼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년 전 그날의 비극이 있었던 옴팡밭에서 말이죠.
제주 4.3 사건의 도화선은 1947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제주 읍내에서 28주년을 맞이하여 3.1절 집회를 열었는데 이를 주도한 이들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였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군중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치하의 권력이 청산되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이 사건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제주 전역에서 무장한 게릴라들이 경찰 지서와 우익 인사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 세력들은 여세를 몰아 19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를 반대하여 제주에서는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좌익 세력과 미군정으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결국 미군은 육지에서 온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앞세워 빨갱이 소탕이라는 명분하에 일반 주민들까지 탄압하게 됩니다. 일제 때처럼 투옥, 고문, 감금 등이 자행되었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일제치하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 가운데 일부가 미군정 하의 권력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고 갈등은 제주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1949년 음력 섣달 19일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마을 어귀에서 무장대의 습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 2개 소대 병력이 마을로 들이닥쳐 300여 동의 가옥을 불태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가족과 군인 가족을 골라둔 이후 진압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마을 사람들을 몰아넣고 사정없이 총구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때 순이 삼촌의 두 자식도 남편도 진압대의 총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주 전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도민은 3만여 명으로 제주 전체 인구 30여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삼촌네 밭을 비롯한 4개의 옴팡진 밭에는 시체가 절비하게 있었고 그해 고구마 농사가 가장 잘 되었다는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순이 삼촌은 만삭의 몸으로 사건 날 남편과 오누이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사건을 겪었는데도 아이는 뱃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건만 순이 삼촌은 그 옴방밭에서 그날 이후 30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1948년 4월 3일) 촉발된 이 사건은 적이 아닌 우리 동족을 정부군이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951년 2월에 경상남도 거창군 신혼면에서 일어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인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근대사의 비참한 상흔으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당시 제주 정부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중 애엄마들은 자식을 보호할 요량이었는지 대개 제 자식 몸 위에 엎어져서 죽어 있었고 운동장에 벗겨진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으면 몇 가마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소리가 콩 뽑듯이 일어나고 나면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었고, 그리하여 제삿날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집 저 집 온 동리가 같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은 그 후 30여 년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으며 순이 삼촌에게는 환청과 공포, 결벽증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7살의 그 난리를 목격한 상수에게는 불과 50분이면 가는 제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낯선 고향이었습니다. 순이 삼촌이 서울 집으로 식모살이를 오지 않았다면, 8년 만에 마지못해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주는 여전히 상수에게는 먼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이 삼촌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3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비극의 역사는 제주 출신의 소설가 현기영에 의해 1978년에 처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작가 현기영은 이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지만 그는 문학으로 역사를 전거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울러 30년 전 억울하게 떠나간 원혼들을 글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한 셈입니다. 30년간 제주 4.3 사건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당시 그 일을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했던 상부의 권력자들이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역사적인 소명의식으로 펜을 쥔 한 사람의 작가와 수많은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제주를 방문하면 4.3 사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초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은 우리를 찢어놓았고 해방 이후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같은 동족을 짓밟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일제 치하의 권력층이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그 권력이 유지되면서 더욱 부패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쟁도 아닌데 이념을 핑계로 같은 동족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사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의 제주는 유채꽃이 아름답지만 그 뒤안에 있는 붉은 동백꽃의 슬픔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